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장후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한 6%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테슬라 실적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전망과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지 제 의견도 같이 언급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발표의 제일 하이 레벨인 데이터, EPS와 revenue,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한번 봐볼 텐데요. EPS는 85센트를 예상했는데 85센트가 정확히 나왔고, 매출은 예상이 23.21이었는데 예상보다 약간 더 좋게 나왔죠. 23.33이 나왔습니다. 보통 실적이 정확하게 예상 정도, 예상 비슷하게 나오면은 주가가 약간 정도 하락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것보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net income, 순이익이 작년 대비 지금 24%나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CNBC 지금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면요. 테슬라 net income and earnings drop more than 20%. 그러니까 순이익과 지금 earning이 20% 이상 하락했다고 나왔고, 그 이유를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Underutilization of new factories. 새로운 팩토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마진이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은 원자재 부품 가격들, 로지스틱스, 코스트,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유로 삼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하이 레벨로 테슬라 실적을 보여드리면요. 매출은 작년 대비 이번 분기에 24%가 올랐지만 보시다시피 순이익과 EPS 등등은 20% 이상 하락한 걸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레비뉴 믹스를 보시면요. 리싱이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태양광이랑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조금 크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토모티브 세일즈는 예상보다 조금 적은 성장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실적 발표 오닝콜에 일론 머스크가 50% 정도의 차량 딜리버리가 올해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토모티브 세일즈가 21%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볼 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그래도 더 얘기해드리면요. 아직도 2023년에 그래도 50%의 차량 생산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충분한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이제 기가 팩토리에 프로덕션이 올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아더 하이라이트도 설명해드리면요. 운영이익이 작년 대비 26% 하락했고, 운영 비용은 마이너스 1% 약간 내려갔고요. 그로스 마진이 지금 19%, 이것도 작년 대비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슈퍼차징 스테이션이랑 테슬라 로케이션은 작년 대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즉 지금 테슬라는 빠르게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마진율에 타격이 조금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컴페티션 때문에 테슬라 차 가격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적으로 마진율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넷 인컴 순이익 보이시죠? 이게 최근에 거의 성장률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 대비 지금 꽤 많이 내려간 상태이죠. 근데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토탈 매출은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total cost of revenue인 거죠. 그만큼 지출, expense가 지금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expense가 지금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 5,500 빌리언 이상 올라간 상태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간 액수보다 지금 expense가 올라간 액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진율과 순이익 이런 게 지금 다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 배송 숫자는 작년 대비 올라갔고, 하지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나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지금 작년 대비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그리고 넷 인컴이나 어저스티드 이비타도 지금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trailing 12 months, 지금 쿼터에서 전 12개월 더한 숫자로 봤을 때는 차량 배송 숫자는 꾸준히 잘 상승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나 프리 캐시플로우는 이 쿼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넷 인컴이랑 어저스티드 이비타도 지금 처음으로 한 쿼터 하락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지
테슬라 주가가 안전하게 잘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테슬라는 작년 이맘때 성장률이 워낙 좋게 나왔었어요. 보시다시피 매출도 57, 65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81%의 성장률이 나왔었고 EPS도 무려 거의 250%의 성장률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성장한 숫자에서 또 성장하려고 하니까 이게 숫자가 예상보다 조금 덜 좋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 EPS가 245% 대신 이때 막 150%만 성장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EPS 성장률이 안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매출 성장률이 81% 대신 60%였으면요. 지금 더 적은 숫자에서 계산이 되니까 30에서 40% 매출 성장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숫자는 이미 나온 거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망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이제 1년어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넷 인컴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토탈을 합치면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2.1%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의 이비타도 거의 성장률이 없고 매출 성장률은 25%를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마진율이 여기서는 이제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내년 예상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년 숫자를 볼 때 다시 넷 인컴, 순이익이 45%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도 30.4%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일단 지금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임팩트와 그리고 컴피티션, 코스트의 경쟁 때문에 올해 마진율이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좋은 마진율을 보일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즉 적당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매수점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테슬라 같은 기업은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수점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실적 발표 후 갭 상승이 크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잘 상승한 다음에 지금 요 박스권에서 횡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일 주가가 지금 6%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170불에서 165불 사이로 지금 내려올 걸로 일단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키 레벨은 당연히 이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전 브레이크아웃 포인트 갭 상승 레벨에서 상승했다가 이게 지지가 돼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레벨을 지탱해 주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지탱이 된다면은 이런 레벨에서 조금 매수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팁을 드리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키 레벨에서 지탱해 주고 상승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레벨에서 베이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레벨에서 베이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쭉 원이 그려지면서 악재 가운데서도 매수가 들어온다. 다음날 갭 상승했는데 그 갭 레벨까지 유지해준다. 이런 사인이 있으면은 바닥을 치고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인이 앞으로 보이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분석은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지수가 지금 고점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레벨에서 겨우 지탱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조정이 있어도 전혀 지금 이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특히 만약 빅테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요.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온 테슬라 주식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RSI가 막 3, 40 레벨까지 내려온다. 아니면 지수가 막 10% 내려왔는데 베이싱을 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은 발류에이션 분석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장후에 지금 6%가 하락해서 PE가 제 생각엔 이제 한 50에서 46, 47로 이제 내려올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근데 올해 지금 EPS 성장률이 없는 가운데 사실 40에서 50 PE 사이는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테슬라가 만약 3, 40 PE 사이까지 내려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워낙 지금 좋은 성장률을 내년에는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막 2, 30 PE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 지수가 대폭락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요. 그래서 주식이 적당히 하락한 다음에 P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식으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보시면 지금 이 포인트에서 무려 거의 지금 2.5배 이상 올라간 상태예요.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올라갔죠. 현재 P가 지금 160인데도 거의 정고점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AI 기대감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가격에서도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한참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때 이 부분 보이시죠? 이때 P가 39까지 내려왔어요. 36, 38, 39 정도까지. 근데 저는 이때도 아직 주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그때 중국과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30에서 35 PE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바닥을 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저점 고점 레벨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너무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시면요. 그 가격이 아예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락했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